자, 이제 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적용하는 거 해본다고 했었죠? 이 애플 마크인, 애플 로고인 이 사과 모양 얘를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제 1 대신에 진짜로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얘기인데, 자, 크롬 브라우저 하나 여신 다음에 폰트 어썸이라고 칠 거예요. 영어로 안 해도 되고 한글로 쳐도 됩니다. 폰트 어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단에 이제 폰트 어썸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 줄 거고요. 자, 여기서 아이콘스로 갈 겁니다. 상단에 있는 아이콘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이콘이니까 아이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 앤드 오픈 소스 아이콘스라고 하는 녀석을 골라줄 겁니다. 왜냐? 굳이 돈 주고 쓸 필요 없겠죠? 자,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이콘들이 존재하게 돼요. 여기는 지금 프리 앤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다가 써도 되는 상태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과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 힘들겠죠? 12페이지나 존재하는데 하나씩 넘겨가면서 찾으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을 건 사과 모양이니까 애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녀석이겠죠? 자, 선택 클릭을 해줘요. 뭐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클릭해도 복사가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를 가져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리액트, 뷰, SV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끔 본인 환경에 맞게끔 가져가서 쓰면 된다. 우리는 HTML이니까 얘를 클릭해서 카피를 해놓고 우리 코드로 와서 내가 넣고자 하는 자리에다가 얘를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붙여넣기를 했죠. 여기 i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값을 넣었어요. 태그를 엘리먼트를 넣었어요. 근데 사과 모양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왜 안 나오냐면 얘도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환경의 밖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다 쓸 거야 라고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폰트처럼. 자, 불러오는 작업 간단해요. 자, 크롬에다가 cdnjs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cdnjs 꼭 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라서 cdnjs 사이트가 하나 나왔을 건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여기에 폰트라고 치다 보면 폰트 어썸이 떡하니 나오죠. 자, 이 녀석을 클릭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최신 버전이 맨 위에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이 녀석 복사하시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카피 URL로 복사해도 되고 카피 링크 태그로 복사해도 돼요. 어쨌든 그냥 복사, 뭐 카피 URL 복사, 링크 태그 복사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복사를 했으면 우리 여기 가져와서 얘를 적용을 시킬 때 아까 맨 처음에 폰트 이렇게 적용한 것처럼 링크 탭 해서 링크라는 태그를 만들어 주고 이 href 부분에 붙여넣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린 그냥 순순히 주소를 복사한 거니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는 것과 카피 URL로 복사를 하는 거 어쨌든 주소 복사한 거기 때문에 링크라는 태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지울 거고요. 여기서 카피 링크 태그 이걸로 클릭해서 복사를 한 뒤에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애초에 그냥 링크 태그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거 쓰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적용하면 마크가 나왔죠. 사과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작네요. 얘를 키울 겁니다. 어떻게? 폰트 사이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A의 크기를 키울 게 아니라 사과의 크기를 키울 거예요. 얘는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코드가 i 태그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콘들은 폰트 취급을 받아요. 텍스트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폰트 사이즈로 크기를 키우는 게 맞아요. 여기서 얘를 사이즈를 키울 게 아니라 A만 키우면 이 파란 색깔 영역만 커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I라는 녀석을 골라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주게 되면 커집니다. 자,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있나? 여기 있는데 0.8배밖에 없군요.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없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커스텀 이 밑에다가 우리 탑바라고 하는 클래스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A의 자식으로 있는 I를 골라도 되지만 그냥 A까지만 고르면 돼요. 왜냐면 A는 어차피 글자기도 하고 이 I라는 녀석 같이 커지는 게 맞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어차피 이내릿이 상속 여부가 yes예요. 폰트 사이즈 4REM 이런 거 주면 얘가 왜 안 커졌지? 너는 왜 커지지 않았니? 삽, 예. 제가 여기에 이걸 B라고 해놨군요. 클래스를 이렇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A한테 폰트 사이즈를 주면 이제 A 자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아니에요. A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커지는 건데 이 I 자체가 텍스트로 인식이 될 거니까 폰트 사이즈를 주도록 하고 좀 커졌죠? 이제 보더 블루는 좀 빼볼까요? 이 녀석.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 블루가 씌워져 있을 때 여기 살짝 여백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 하얀 색깔 여백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보더가 있으면 보더 굵기만큼 커지죠 또. 지금 이 원래 이만큼을 감싸고 있던 파란색이 높이가 더 커진 거예요. 얘 때문에. 따라서 커진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커짐으로써 부모가 커졌을 거고 부모가 커진 높이를 이 내비는 알고 있으니까. 왜?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핑크색이 같이 못 따라온 거예요. 왜? 핑크색은 지금 누구예요? UL인데 UL은 왜 이걸 못 따라왔어요? 부모 높이를 모르니까. 왜?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플렉스가 동작했을 때 이런 변화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 알고 계실 정도로 간단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블루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거 애플 마크까지 했으니까 보더를 다 빼보죠. 우리가 지금 영역을 체크하고 있던 이 보더들 다 제거를 하고 실제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탑바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블랙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블랙으로 하면은 좀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컬러를 화이트를 주겠습니다. 조금 그러네. 뭐 인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검은색으로 해놓으면 너무 까매가지고
자, 백그라운드 줬어요. 이제 패딩도 한번 줘볼까요? 패딩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금 이 탑바라고 하는 여성한테 패딩 좌우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패딩을 상하는 0이고 좌우를 한 50픽셀 주면 되지 않나요? 다른 애들한테 줘도 되긴 될 거예요. 어떻게? 뭐 이 A를 찾아 들어와서 A한테 패딩 레프트를 준다던가 이 메뉴 박스한테 패딩 라이트를 준다던가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애초에 얘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A 태그인데 여기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같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안 하려면 안쪽에 있는 애를 건드릴 거면 마진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두 개를 따로 찾아가서 레프트 라이트를 줄 필요 없이 이 큰 애한테 한 번에 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거. 항상 상황 판단을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좋을까요? 정렬을? 정렬은 됐죠? 뭐, 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아, 수직 정렬? 수직 정렬.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려볼까 했는데 이 녀석을 여기다 위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까? 근데 이만큼이 다 A여야 돼요.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놔도 얘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쵸? 그럼 호버까지 좀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이 A 태그가 갖고 있는 영역 얼만큼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영역. 자, 헷갈리면 항상 보더 같은 걸 씌워보면 됩니다. 저기 클래스로 보더를 그냥 줘도 될 텐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얘네 왜 이래요? 왜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화예요? 우리 A한테 뭐 한 거 없어요. 당연히 이게 맞죠? 얘 A는 인라인이니까. 그럼 이 녀석이 빵빵해야 된대요.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패딩도 주고 뭐 할 건데 그런 거 해도 이렇게 한번 디스플레이 블락 주고 패딩을 뭐 한 20픽셀을 줬다. 커지죠? 근데 세로를 채울 수 있어요? 왜 못 채워요? 우리 그동안 만들 때는 A만 키우면 알아서 채워졌는데 얘가 커진 것보다 얘가 커져서 이미 늘어나 있는 부모가 더 크니까 이거 맞춰서 채우려면은 이거 막 픽셀 단위 계산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높이를 알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플렉스를 활용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li는 여기까지 골라서 얘를 좀 보면 얘는 부모 높이를 알까요? 백그라운드를 주지 말고 보더를 줍시다. 왜냐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완벽하게 A랑 일치하고 있을 거라서 li도 지금 부모 높이를 모르고 있네요. 왜? 왜? li는 플렉스 아이템 아니에요? 유엔한테 플렉스 들어가 있는데? 부모 높이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알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온라인 아이템스 아직 안 건드렸는데 스트레치 하고 있을 텐데 왜 얘는 이렇게 영역을 이거밖에 못 가져요? UL이 그러니까 li의 부모인 UL이 그 부모인 내비의 높이를 몰라서 그래요. 자, UL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내비는
자, 이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div한테 플렉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a 태그랑 내비 태그 둘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내비까지는 얘 녀석은 div의 높이를 알아요. 실제로 여기까지 해서 보더를 씌워보면 얘는 알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아는데 UL은 내비의 높이를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니까. 본인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됨으로써 얘네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지 본인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UL이 부모 높이를 알게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비한테 플렉스를 주거나 얘를 컨테이너로 만들면 이 UL도 이제 알아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마 있을 건데 h 이러한 클래스를 부여해서 높이 100%를 주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줬는데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라 얘한테 줘야죠. 이거는 직접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플렉스를 주려고 했던 이유가 높이를 따라가려고 주는 건데 주려고 했던 건데 UL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높이를 따라가라 였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개구리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플렉스를 그 부모 내비한테 줄 게 아니라 그냥 높이 100%를 주는 게 더 효율은 좋겠죠? 이거 말고는 플렉스일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높이 100%를 줘요. 그랬더니 지금 블루만 커진 게 아니라 블랙이 같이 커졌어요. 왜? li는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럼 부모의 높이를 알 거니까. 그죠? 근데 a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a한테도 높이를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자, 지금 얘까지 부모 높이를 안 거예요. 검은색 선 li까지. a가 이 li의 높이를 알아먹으려면 li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돼서 a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거나 높이 100%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플렉스를 다 적어주는 것보다는 얘네도 지금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되는 이유가 딱히 그거 말고 없는 거니까 높이 100%를 주겠습니다. 왜 이래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좀 이상하죠? 왜? A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제대로 안 먹을 거니까. 왜? A의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니까. 그럼 이거를 제대로 먹게끔 하려면 A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 아니게 해주면 되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일 때 우리가 블럭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블럭을 준다면 얘가 또 이렇게 뜨는구나. 이거 블럭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가 있구나. 이건 그럼 보더 때문이네. 보더 때문에 밀려서 그러면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높이를 100p로 받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나왔지? 일단은 얘를 빼봅시다. 아, 헤딩을 제가 상하도 줬군요. 그러니까 부모 높이 100%만큼 물려받아서 높이가 있는데 패딩 20픽셀이 상하로 또 들어갔어요. 상하를 빼야죠. 이래야 꽉 차죠.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어쨌든 지금 100 블록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려받았겠죠?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 정렬해야 돼요. 어떻게?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게 수직 정렬이었는데 자 A는 지금 플렉스 아이템인가요? A는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정렬을 해야 될까요? li를 여기다가 얼라인 이렇게 자 얘네 왜 이렇게 됐어요? 정렬은 됐어요.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죠? 왜? 온라인 아이템스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치 때문에 높이를 알던 거예요. 근데 온라인 아이템스의 값을 우리가 지금 센터로 바꿨잖아요. 그럼 더 이상 스트레치가 아니게 됐으니까 높이를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이 높이를 물려받겠다라고 하고 있던 녀석도 당연히 못 물려받죠? 이걸로는 해결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조금 이제 응용의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블럭을 뺐어요. 왜냐면 여기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A 태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높이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인라인이 아니어야 되니까 우리가 방금 블록을 줬던 거예요. 지금 다시 주니까 잘 먹고 있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를 플렉스를 줘서 A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얘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됐죠? 일단. 이게 왜 됐냐? 플렉스가 A 태그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됐어요. 그럼 A 태그가 갖고 있는 녀석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는 거예요. A 태그가 갖고 있는 녀석은 텍스트죠.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성렬하겠다. 말 들어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고 A 태그가 위아래로 꽉 찬 상태로 가운데 수직 정렬까지 문제가 없다. 이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잘 보세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렉스라고 하는 그 값은 어떤 스타일 속성에 주는 거였어요? 디스플레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면서 플렉스겠네요, 그러면? 그럼 뒤에 있는 플렉스가 이기겠네요? 어차피 블록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블록 왜 있었다고요? A 태그가 인라인이면 높이가 제대로 안 먹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A한테 너비 맞은 패딩을 입히기 위해서 인라인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럭이어야 된다, 뭐 인라인 블럭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인라인이 아니면 된다라고 했어요. 플렉스도 인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질은 블럭과 동일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이 높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을 사용을 할 때 이 아이템이 부모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온라인 아이템스가 스트레치 기본값이기 때문에 단 온라인 아이템스에 대한 값을 변경하면 더 이상 스트레치가 아닐 거니까 부모만큼 못 늘어날 거니까 그때는 높이를 모를 것이다. 그러면 100%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알아먹게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같은 것들을 다르게 처리를 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걸 만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건드려 볼게요. 얘를 높이를 아예 정해요. 자, 저 지금 얘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제가? div한테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주면
자, 지금 얘한테 보더를 좀 씌워 놓을게요. 그리고 네비한테도 보더를 좀 씌우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레드는 뺄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 센터 이거 주면 얘네 높이 모를 거잖아요.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은 거죠. 스트레치가 안 될 거니까 센터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한테 이거 주는 거 안 되겠네요? 높이는 알아 먹어야 돼요. 얘도 여기까지 에이티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높이는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했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얘한테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에이티그가 가지고 있는 i가 플렉스 아이템이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눈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렉스가 들어가면서 여기 있던 여백이 사라졌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니라 보세요. 여기 차이를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죠. 플렉스가 들어가면 플렉스 아이템들은 너비 최소화가 되면서 불필요한 여백을 무시하고 붙어버리죠. 글자가 가진 여백도 포함. 이 아이콘 글자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백이 존재했는데 그 여백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주면 얘는 내려갈 거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활용하다가 보면은 이제 모든 부위에 다 플렉스를 넣어버리면 괜히 또 오히려 더 헷갈리고 꼬이니까 높이 100%라는 걸 적절히 활용해서 높이를 물려받게끔 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골드 빼주고, 자, 이러고 이제 호버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호버 해주고, 컬러를 뭐 블랙 같은 걸로 해주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이렇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 잘 되고 있고 여기도 마우스 잘 바뀌고 있고 이런 느낌. 자,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드리면서 얘를 같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헷갈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구조적인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딱 열어놓고요. 얘 보고 백지에서 만들어 보시면 지금보단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신 설명을 토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그리고 해봐야 됩니다. 이거 본인이 해보지 않고 이거 쳐다만 본 상태로 플렉스를 사용해봐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느껴봐야 돼요. 높이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되는가, 이거를 차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얘는 활용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답을 좀 드릴 거니까. 뭐야?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설고침 해보시면은 방금 했던 문제에 대한 정답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정답이 좀 많아요. 뭘 보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고 조금씩 다를 건데, 어떤 정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제가 지금 하면서는 디테일 같은 걸 안 살리고 한 상황이니까. 자, 내일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 이거는
최소 2번, 3번 정도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연습할 시간 더 이상 수업 중에는 없어요. 이거 끝났고 플렉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 조금 할 거고, 그거 하루 이틀 한 다음에 바로 이제 JSP 실제로 써먹을 겁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 공부할 시간이 더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JSP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예 새로운 개념들이나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거 공부할 새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